안녕하세요. 기록을 하며 일상을 여행하는 아토밍입니다. 여러분은 필사를 왜 하시나요? 글자와 함께 하는 고요한 시간이 좋아서 하시나요? 아니면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을 조금 더 느껴보고 싶어서일까요? 그냥 다들 좋다고 해서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성수동의 포인트 오브 뷰에 가서 새로운 필사노트를 장만해 왔어요. 새로운 필사노트를 들여온 김에 글자만 있던 독서법을 180도 바꾸고 필사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 저만의 필사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필사를 시작한 건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에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독서하다가 와닿는 문장을 한 번 읽고 지나가면 잊어버릴 것 같고 여러 번 읽는다고 해서 내일이면 다 까먹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 수집 차원에서 필사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필사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되길 바라면서 만들게 되었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필사의 매력에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필사 노동력이 좀 요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팔도 아프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책 2권 읽을 시간에 한 권에 너무 매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고 세상에 읽을 책이 얼마나 많은데 이 한 권에 집중해야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저도 필사하다가 팔이 아파서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도 간혹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어차피 필사할 거면 꾸준히 재밌게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필사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가장 먼저 생각해 본 것이 바로 내가 필사하는 이유였어요. 제가 필사하는 이유에는 2가지가 있더라고요. 문학책의 경우에는 그 문장을 삼켜버리고 싶어서였어요. 그 문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었으면 하는 정말 욕심이었거든요. 교양책의 경우에는 제가 알게 된 이 지식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순간에 써먹고 싶다는 생각으로 필사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만의 필사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는 법이잖아요? 필사하는 이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그냥 책의 문장을 받아쓰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단순히 글만 적는 필사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필사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바로 기호를 이용한 필사입니다. 제가 필사할 때 사용하는 6가지 기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인데요. 하나씩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센텐스 기호입니다. 제가 적고 싶고 와닿는 문장을 적을 때 사용하는 기호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호인데요. 처음 책을 읽을 때 표시해둔 문장을 다시 한번 읽고 정말 소중한 문장이다 하면 적어요. 처음엔 좋았지만 다음에 읽을 땐 별로일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1회독 시 와닿았던 문장들을 모두 적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팔이 아파서 2회독 하면서 필터링 하면서 적는 편인데요. 이렇게 적으면 팔도 덜 아프고 정말 저에게 와닿는 문장이 뭔지 알 수 있어서 이 기호를 사용해서 간직하고 싶은 문장을 적고 있어요. 2번째는 퀘스천 기호인데요. 와닿는 문장들이 간혹 제게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문학소설 같은 경우에는 감정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고요. 교양책의 경우에는 내 인생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져요. 제가 요즘에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마케팅 기술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해서 제 브랜드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던져서 답변하는 편입니다. 세 번째 기호는 바로 답변 기호입니다. 앞서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기호인데요. 이렇게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써내려 갑니다. 책의 문장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책을 이해하는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바로 느낌표 기호인데요. 이 기호는 제가 책을 읽다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적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필사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그때그때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책 모퉁이에다가 적는 편인데요. 이걸 이해독시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필사노트에 옮겨 적어요.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영감을 메모하기 위해서 이 기호를 자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정보기호인데요. 주로 비문학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기호예요. 새롭게 알게 된 정보와 지식을 적어두는 편인데요. 책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는다고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두고 필사 노트를 복기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는 편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기타 기호인데요. 기타 기호에는 주로 이 문장에 대한 반론 또는 다음에 또 읽어봐야 할 책들, 그리고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것들에 대해 적는 편입니다. 이 외에도 생각나는 대로 아무거나 적기 위해서 이 기호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제가 필사에 사용하는 6가지 기호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호들을 활용해서 필사하는데 저는 2가지 마인드를 중요시 여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요약집 마인드고요. 두 번째는 바로 복기 마인드입니다. 시험 공부할 때 요약노트 많이 만들잖아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의 요약집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필사에 임하면 잘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에 조금 더 필사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근데 요약 정리만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시죠? 꼭 필사를 완성한 후에는 다시 읽어보는 습관을 한번 길러보세요. 연필과 펜이 지나간 시간들을 떠올리면 그때 했던 나의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더욱 오래 남게 될 거예요.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 제가 어디 좋은 대학 가려고 사활을 걸고 필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음악, 디저트, 커피 한 잔 옆에 두고 여유 있는 주말 혹은 자기 전 하루 1시간 정도 글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왜냐고요? 기분이 좋거든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는 걸 몸소 느끼실 거예요. 제가 8년 넘게 필사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기록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올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그럼 안녕!